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떡상시켰던 건데요. 네. 이 떡상의 비밀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트로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고민거리를 무조건 던져주세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채유나의 쉬필라움의 채유나입니다. 오늘 좀 환경이 바뀌었는데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60만 히렌 채널의 주인이신 히렌채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또 거주지를 한번 외국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잘 적응은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 싱가포르로 가족들 때문에 이제 이주를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3달?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좀 이게 기후가 달라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구나를 처음 깨달으면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이 네. 많은 그 와중에 또 신간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또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신간을 또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나오자마자 지금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등 하셨다면서요, 하루 만에. 네, 감사합니다. 예약 판매 네. 하자마자 종합 1등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목도 너무 좋고 또 표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호감은 누구나 받고 싶은 거고 난 호감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딱 보자마자 너무 읽고 싶은 책이다 싶었고 진짜 휘리릭 읽었는데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너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와 20대 30대가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제가 책에 대한 질문 몇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화라는 말에 되게 확 와닿았는데 매력이라는 거 보통 어떻게 내 안에서 뭘 발견하거나 타인에게서 찾아내거나 이런 좀 수동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네. 매력화 이거는 약간 능동적인 단어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매력에 대한 호감에 대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제가 원래 PD로서 남을 좀 빛내주는 연출자로 카메라 뒤에 마이크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라디오 PD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미션을 받게 됐어요. PD가 진행도 하고 대본도 쓰고 그냥 요즘 나가는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처럼 다 해봐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신입의 패기로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미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과연 내가 PD에서 진행자가 되었을 때 누가 매력을 느낄까?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래요. 말이 느리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악플 달리고 하면서 많이 고쳤는데요. 과거에 저는 훨씬 더 원래 성격도 느긋하고 느리게 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에는 적합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진행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심지어 무려 오전 9시 타임에 진행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는 좀 활력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아침을 깨워야 되는데 제가 저녁 9시처럼 되게 느리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캐릭터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생각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느린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지? 그래서 단점에서 이걸 좀 매력화시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좀 우아하다라는 키워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린 사람들은 빠른 사람에 비해 좀 빠르진 않지만 우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로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우아함, 여유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투입을 해서 매력화를 시켜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저를 계속 발전을 시켰더니 어느 순간 제가 히렌 채널이라는 유튜브를 만들고 히렌채라는 저의 페르소나를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으로부터 이걸 출발을 해서 매력화를 시키면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그걸 개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요. 그래서 나의 단점으로부터 출발한 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20대, 30대에는 사실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죠. 왜 저렇게 매력적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거의 100팀이 넘는 아이돌들 가수분들하고 2년 넘게 매주 새로운 분들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매력적인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노력형 매력 그리고 트레이닝형 매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들과 연차가 한 3년 이상 더 오래되고 나서 이후에 그분들을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방송에 노출하고 나를 계속 드러내고 매력을 발전시킬수록 어느 순간 본인이 매력과 그런 개성이 더 뾰족해지고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그걸 노력하시면요. 분명히 후천적으로 매력을 개발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연예인은 매력적이니까 그걸 더 개발해서 더 매력적이 된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평범한 매력인데 그러니까 평범한데 그 평범함에서 매력을 끌어내서 캐릭터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한도전의 박명숙 씨 같은 경우는 그 김태호 PD님이라는 프로듀서가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별명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프레이밍을 하고 이걸 개성화시키고 매력화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정말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발전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나부터 나를 좀 호감의 눈으로 받아들여 보시고 나는 그럼 어떤 거를 좀 가졌을까에 주목하셔서 가진 거에 몰두해 보세요. 갖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요.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자인지가 약간 청중처럼 듣고 있었는데 너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선한 얘기. 그러니까 매력을 자기 개발이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 매력도 계속 개발시키고 매력도 발전해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고 또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또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예민함이라는 거를 뭐 자존감이 어떤 떨어뜨리는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네. 잘만 활용하면 더 다정하고 더 배려심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 예민하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박수 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예민함이란 프레이밍을 바꿔준 책을 만난 이후부터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책 혹은 인풋을 늘리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직장을 다니며 누군가로부터 계속 예민하다라는 프레이밍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뭐만 하면은 너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건 너가 예민해서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소위 말하는 예민 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했었어요. 예민 라이팅.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그래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다가요. 어느 날 퇴근길에 서점을 들렀는데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라고 쓴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라는 책을 제가 읽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능이구나. 이게 고쳐야 될 점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예민한 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뭐 고통이라든지 안 좋은 것도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반대로요. 행복감도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2~3배로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누군가 저를 예민하다라고 부르면요. 이걸 좀 바꿔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선배님 저 예민한 게 아니고 섬세한 겁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래 그렇다 치자라고 넘어가셨는데 그게 저에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저를 섬세한 사람으로 프레이밍을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요. 내 이런 섬세함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개성을 강화해서 좀 더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인풋을 늘려보시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한번 경험해보세요. 나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장점화시키고 매력화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 일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전 오랫동안 저 자신한테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귀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고백을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귀엽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있잖아요. 팔자에 귀여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맞이로 K 장녀로 전 동생이 있고 살아왔는데
제가 어디만 들어가면은 막내를 예쁨 받기보다는 자꾸 맞이가 되어 있고 언니가 되어 있고 누나가 되어 있고 난 상담을 해주고 기대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귀여움이라는 걸 놓아준 이후로 네. 저는 좀 다른 옷을 입게 되었어요. 뭐 트렌디하진 않지만 클래식함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걸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저를 바꿔갔고요. 그럼 성숙한 매력이 있으면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조금 더 성숙함을 강화해야겠다. 내 안에 부족한 아이 같은 면을 조금 더 어른답게 만들어서 아예 더 어른스럽고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귀엽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매력화에 또 성공하셨네요. 지금 네. 댓글에도 왠지 귀엽다고 댓글 달아주실 것 같아요. 최고의 달아주세요. 귀여운 걸 제일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만큼 좀 자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다르게 스스로 바라보고 나서 저의 삶의 다양한 변화들,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이 찾아왔거든요. 인풋을 늘려야 정말 생각이 다양해진다는 건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고 그래서 저의 인풋을 또 오늘 늘려주셔가지고 호감의 시작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아 맞아 그랬지 하면서 저도 지난 시간을 되게 많이 돌이켜보면서 계속 끄떡거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롤모델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또 희래님 영상을 많이 찾아볼 것 같아서 드리는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 뭐 인트로를 네. 질문형으로 바꿨더니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눈이 번쩍 저도 신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 비밀을 공개를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신임 유튜버들한테 또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려웠던 거를 극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떡상시켰던 건데요. 네. 이 떡상의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트로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고민거리를 무조건 던져주세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1년 동안 구독자 1000명을 못 모았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되는 채널들의 인트로를 분석을 했어요. 이 채널들은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보통 시작을 하지? 근데 제 채널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저는요. 보시는 분들이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야기하는 채널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중에서도요.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것들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워하고 혹은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인트로에 사람들은 두 가지에 끌립니다.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끄신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와 진짜 완전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한테 완전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인트로를 바꿔야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뒤에 배치하고 앞에는 좀 더 이제 보시는 구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고민을 던져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꼭 이걸 듣고도 또 실행에 안 옮기시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행에 좀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관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요즘에 저에 대한 댓글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네. 누가 이 양반 참 점잖은 관종일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가 표현인데요? 정말 빵 터졌거든요. 이건 또 무슨 신종 관종이지? 점잖은 관종은? 근데 이제 텍스트형 관종이라고 책에다가 써놓으셔가지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